이제 정상화의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 아마 반드시 정상화 될 것이다. 정상적인 선순환 구조로 이게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부에서의 이행 과제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이 학교는 정말 부실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의 존립 자체가 뿌리채 흔들려온 서남대학교의 임시이사회가 재정지원 우선 협상자로 명지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서남대학교는 앞으로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게 되면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의 평판은 바닥까지 추락했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소송도 여럿 남아있어서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의 간판격인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자 최대 관건입니다. 서남대 앞에 남겨진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명지병원이 선정됐습니다. 막다른 길에 내몰렸던 서남대학교가 정상화로 가는 마지막 고비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재정지원 우선 협상자 선정은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막판까지 선정 자체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대로 무산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같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야죠. 서남대는 명지병원과 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지병원은 선정 이튿날 교과부가 구조 개선 이행 과제로 요구했던 법인 전입금 35억 원을 냈고 8월까지 50억 원을 추가로 내는 등 앞으로 800억 원을 투자해서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슬비가 오락가락하던 지난 3일. 서남대 캠퍼스는 신학기 개강을 맞아 335 오가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재정지원 우선 협상자. 사실상 새로운 재단이 될 수 있는 인수 협상자가 선정되자 대학 안팎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정상화의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아마 정상화 가는 길에 명지의료재단과 저희 대학이 정말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아마 반드시 정상화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또 우리 구성원들 전체도 또 학생들까지 전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남대는 2012년 말 설립자 이용하 씨가 1000억대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차례 부실대학에 지정돼 정부의 지원마저 줄줄이 끊긴 상황에서 이듬해 나온 교육부의 감사 결과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당시 서남대 부속병원이었던 광주 남광병원의 병상 이용률이 2~3%대에 불과해서 의대 실습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학점 취소는 물론 졸업생들의 무더기 학위 취소까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전혀 없는 과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임상 실습 기간이 나흘이라면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서남대 의대생들은 광주 기독병원과 보훈병원, 또 전주 예수병원으로 옮겨가면서 떠돌이 실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인증평가조차 거부해온 상황. 교육부는 지난해 6월에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보고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결정까지 내려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연거푸 부실대학에 지정돼 교과부 컨설팅 결과를 수용하면서 1,800명이었던 신입생 정원도 949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수협상자 선정 이후에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서남대는 무엇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는 2017년부터는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과대학의 학생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남대는 1998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 봐도 설립자 스스로도 인증평가라는 그런 여러 기준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과다한 투자가 염려되어서 아마 그렇게 좀 저자세로 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약칭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운영체계와 교육과정, 학생 복지와 전임교수 문제, 그리고 교육시설 설비 등에 걸쳐 모두 97개 기준을 살핍니다. 한두 차례 형식적인 점검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동안 엄격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의 범위와 수준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인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서남대로서는 사실상 모든 분야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소송도 큰 부담입니다. 2012년 교육부가 의대의 학점과 학위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 1심과 2심 모두 일단 교육부의 처분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9월 교육부가 내린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일단 서남대학교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남대 의대는 하지만 학점 학위 취소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의대 실습에 문제가 있었다는 교육부의 입장에는 공감한 만큼 이 부분이 신입생 모집정지 2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다분히 이제 저희 학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2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달라질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대학의 평판을 회복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는 것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서남대는 일단 부실대 지정으로 교과부의 경영 컨설팅을 받아들여 1,800명이던 신입생 정원을 949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 신입생 모집 정원도 오는 5월까지는 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추가로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9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949명의 정원도 지난해에는 350명, 올해는 432명밖에 채우지 못해서 신입생 충원율이 불과 30-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명지병원이 3년 동안 8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신입생 충원율을 100% 가까이 높이지 않고서는 대학의 회생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내년은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재정 기여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성학급 가는 길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학생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또 이 특성화과가 있거든요. 특성화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집이 내년에는 더 잘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그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 재단과의 법적 다툼을 정리하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옛 재단은 2012년 말 설립자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설립자의 전횡을 지적하며 처벌을 요구해온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부재단 쪽에서는 1년 동안 2013년에는 거의 학교에 신경을 못 쓰고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었죠. 그런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고 또 교수들이 57명이 재임용 탈락이 되고
교육부는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수들의 손을 들어줘 진통 끝에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옛 재단은 또 임시이사회가 재정지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서 사실상 인수협상자를 지정한 데 문제가 있다며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학 정상화 과정에서 옛 재단이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회복하느냐에 따라 대학 구성원 또 명지병원 측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서남대는 올해 안에 대학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에 내 승인을 받으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교육부가 제시한 시정요구 과제가 얼마나 이행됐는지, 또 옛 재단이나 새로운 재정 기여자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행 결과하고 그 종전 이사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 사분위 안건으로 상정하면 예. 사분위의 어떤 정상화 심의 원칙에 맞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그 심의를 할 겁니다. 문제는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현 임시이사 체제를 완료하고 정이사 체제로 환원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옛 재단 이사들이 다시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서남대와 명지병원은 하지만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비리재단의 복귀는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서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종전 이사는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지병원이 과반수의 정이사를 차지할 경우 정상화가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옛 재단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또 다른 학내 갈등과 혼란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700병상 규모로 현재 240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은 전주 출신의 이왕준 이사장이 지난 2009년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 명지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쓰고 있던 관동대 의과대학은 이 병원이 새 주인에게 넘어간 뒤에도 2013년까지 부속병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명지병원 측은 앞으로 고양의 본원과 충북 제천의 명지병원, 또 전주 예수병원까지 참여하는 실습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관동대 부속병원으로 의대 임상교육을 진행하고 직접 인증평가를 수행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서남대 의대의 인증평가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합니다. 지금 저희가 관동대학교에 관련돼서 2번의 지금 인증평가를 시행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명지병원 측은 서남대 인수가 확정되면 병원과 대학 양쪽에 커다란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남대는 정상화 수순을 밟고 명지병원 역시 대학병원의 지위를 되찾아 위상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병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건 뭐 아주 명백하게 엄청난 이제 서로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의 위상을 갖고 쭉 해오다가 이제 관동대랑 결별 이후에 오히려 공백 상태가 있던 과정이 이제 새로운 이제 의과대학을 맞이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왕준 이사장은 구 재단과의 관계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검토를 마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이사장은 서남대가 여러 차례 부실대학 평가를 받아 학점으로 치면 F학점이라며 의대는 물론 나머지 학과들도 다시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 끊기고 뭐 장학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구조조정에서 컨설팅 받아갖고 이제 모집 정원조차도 지금 50% 감축을 받은 말 그대로 지금 뭐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 대학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빨리 좀 정상적인 구조로 지금 만들 거냐가 가장 지금 관건적인 문제죠. 가장 중요한 의대 인증평가의 경우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전 재단의 부실로 인천 카톨릭 교구에 인수된 관동대 의대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동대 의대는 대학 소유자와 실습병원이 모두 바뀌면서 올해부터 신설 의대에 준하는 임시 인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부실했던 최근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대신 올해부터 4년 동안 의평원이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해가며 해마다 임시 인증을 받고 마지막 해인 2018년 본 인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2017년부터 의대 인증이 의무화되지만 의사고시 응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명지병원은 서남대학교도 대학 관리자와 부속 병원이 모두 바뀌게 되는 만큼 같은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금년이 첫 해라고 생각하고 금년부터 4년 동안 누적적인 거를 매년 평가를 하면서 그 의무 인증 절차를 통해서 그거가 쌓이면 이제 3년 후에 만 3년 후에 4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거에 대한 축적된 그 실적과 내용을 갖고 인증을 주는 이런 절차도 지금 가능한 걸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원을 찾아 현재 의평원 인증단장을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임기영 교수를 만났습니다. 임기영 단장은 서남대학교가 지난 98년 의대 인증평가가 도입된 뒤 전국 41개 의대 가운데 유일하게 불인증 처분을 받은 대학이어서 지난 17년의 과정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서남대학교는 그 당시에도 저희가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허위였어요. 그러니까 교수 수도 실제로 유령 교수들을 다 집어넣고 실제로 한 예로 이제 논문 같은 것도 서남대학교 보고서에는 150편 정도의 논문이 교수들 논문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논문 한 편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 논문들을 그냥 목록만 만들어 놓은. 임 단장은 서남대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된 데는 교육부의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단언합니다. 과거 여러 차례 서남대 문제를 지적했지만 교육부는 외면했고 결국 의학계가 교육부를 포기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서남대법을 만든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그런 부처인데 우리 의료계에서 계속해서 이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을 안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정말 부실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임 단장은 하지만 새로운 재단이 들어서 대학과 병원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운다면 의평원이 나서서 도와줄 의사가 있다며 임시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학교에 새롭게 교수진도 구성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발하는 거, 또 교수법을 또 새롭게 습득하는 거, 모든 면에서 이제 다 교육 전문가들이 나가서 교수님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거를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점검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4년간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명지병원은 올해부터라도 임시 인증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어서 의평원이 이 방식을 허용해 줄 경우 서남대로서는 가장 큰 짐을 덜고 대학 정상화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될 전망입니다. 서남대는 지난 1992년 설립된 이후 국내 대표적인 부실대학으로 꼽혀왔습니다. 설립자가 저지른 막대한 규모의 횡령사건, 의과대학 인증평가 거부와 교육부의 이딴 부실대학 평가까지 비리와 부실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막다른 길에 내몰려 백척간두의 위기에 섰던 서남대가
명지병원의 인수협상자 선정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순탄치는 않겠지만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큰 거점인 만큼 혼란과 갈등을 딛고 건실한 지방대학으로 다시 서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수월한 관리 감독으로 서남대의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도 이번만큼은 비리로 얼룩진 옛 재단이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한 정상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